오늘 영상에서는 유럽 여행의 테마를 4가지로 나눠서 방문하기 좋은 유럽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내가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을 알고 나만의 여행을 디자인하게 되실 거예요.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해봤지만 제가 또다시 유럽을 찾게 되었던 이유는 다양한 목적들을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어서인데요. 그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 같은 이탈리아의 로마는 저한테 한 번만 방문하기 정말 아까운 도시였고, 또 스위스나 돌로미티에 가서는 장엄한 자연 풍경에 알프스 일주를 하고 싶은 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파리에서는 겉핥기식으로 유명한 관광지만 돌아보는 관광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살아보면서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에서 봤던 예술이 꽃피는 파리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 욕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유럽 여행. 똑같은 나라를 간다고 해도 만족하는 부분은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유럽 여행의 테마를 4가지로 나눠서 방문하기 좋은 유럽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내 여행 취향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여행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발견해 보세요. 첫 번째 테마는 자연파입니다. 알프스의 설산과 잔잔한 호수, 피오르드의 장관까지 유럽의 대자연은 그 자체로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스위스 인터라켄의 융프라우, 이탈리아 돌로미티의 멋진 풍경들, 오스트리아 할슈타트의 반짝이는 고요한 호수, 노르웨이 베르겐의 피오르드는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여행지들입니다. 사진이나 풍경을 그냥 감상하는 걸 넘어서서 대자연이 주는 치유나 평화 같은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유럽의 자연하면 떠오르는 스위스에서도 알프스 산맥의 중심에 위치한 인터라켄은 푸른빛의 호수들과 융프라우와 같은 하얀 만년설을 느낄 수 있는 높은 봉우리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 휴양지입니다. 인터라켄 기차역에서 출발해서 융프라우 전망대까지 올라가면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10년도 전에 유럽의 지붕에서 맛봤던 신라면의 맛이 아직도 기억나는 걸 보면 유럽의 지붕에서 맛보는 특별한 신라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기억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한국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진 이탈리아 북부의 돌로미티는 톱니처럼 뾰족하고 웅장한 봉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등산가들의 로망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 돌로미티의 자연환경은 정말 아름다워서 유럽 부자들의 유명한 휴양지라고도 하는데요. 구름 위로 솟은 봉우리와 푸른 초원을 뒤로하고 트레킹을 즐겨보기도 하고 곳곳에 자리한 산장에서 와인과 치즈를 곁들이며 유럽 부자들처럼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유럽 대륙의 동쪽으로 가면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자락의 호숫가에 위치한 할슈타트가 있는데요. 할슈타트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마을 중 하나로 꼽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가옥의 풍경이 마치 동화책 속의 한 페이지에 들어온 기분이 들게 합니다. 잔잔한 호수를 따라 보트를 타거나 자전거를 빌려서 주변 마을을 돌아보며 물 위에 비치는 산과 집들을 보고 있으면 여기가 바로 꿈속이 아닌가 싶으실 거예요. 조금은 낯선 여행지이기도 한 북쪽으로 가시면 또 새로운 세계를 느낄 수 있는데요. 피오르드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베르겐은 고색 창연한 항구와 알록달록한 목조 건물들로 유명하고 항구 주변을 걸으면 북유럽 특유의 해양 문화와 청정한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젠가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데요. 배를 타고 인근의 피오르드를 돌아보면서 깎아지른 절벽과 깊은 바다, 폭포가 만든 드라마틱한 풍경을 언젠간 꼭 한번 직접 보고 싶네요. 두 번째 테마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빠지게 될 유적파입니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유적에서부터 중세와 근대의 건축까지 유럽은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박물관 같은 대륙인데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몇 세기를 거쳐 세계의 중심이었던 유럽의 과거 흔적들을 느껴보는 게 정말 즐거운 경험이 되실 거예요.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는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 판테온과 같은 위대한 유적지들을 통해서 수천 년간 이어졌던 제국의 흔적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데요.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성당과 시스티나 성당의 미켈란젤로의 작품까지 감상하면서 종교와 예술이 결합한 독특한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레비 분수나 스페인 계단, 나보나 광장 같은 명소들에서도
고대와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흔적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양 민주주의, 철학, 연극의 탄생지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문명의 위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국립고고학박물관을 방문하면 기원전 수세기 전의 유물과 예술품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기초를 다진 그들의 사고와 삶을 엿볼 수 있는데요. 플라카 지구를 걸으면서 전통적인 건축물과 골목길, 부티크 가게들, 현지 식당을 만나보고 소박한 그리스식 커피나 수블라키를 맛보면서 현지인의 일상을 체험해본다면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여행이 이런 거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도나우의 진주라고 불리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는 부다 지구와 페스트 지구를 연결하는 세체니 다리 아래로 흐르는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화려한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데요. 부다성 언덕에 오르면 고딕, 바로크, 르네상스 양식이 섞인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고 어부의 요새에서 내려다보는 도나우 강변의 전경은 한편의 그림 같습니다. 헝가리는 합스부르크 제국, 오스만 제국 등 다양한 제국의 영향을 받았기에 건축과 음식, 문화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세체니 온천이나 겔레르트 온천과 같은 전통 온천 문화는 도시에서 여유를 더해주는 장소고 헝가리식 굴라시나 현지 와인인 토카이 와인을 맛보면서 헝가리인들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동유럽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체코의 프라하에서는 중세시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프라하성, 구시가 광장, 카를교를 거닐면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프라하성 안의 성 비투스 대성당은 고딕 양식 건축의 걸작으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만들어내는 신비한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천문시계가 있는 구시가 광장에서는 매 시간마다 펼쳐지는 인형극을 감상해보세요. 과거 시대의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정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테마는 미식, 맛집파입니다. 미식가들의 천국인 유럽은 지역마다 특색 있는 요리와 식문화가 있어서 어딜 가나 새로운 음식들을 먹어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의 핀초스, 이탈리아 볼로냐의 정통 파스타와 발사믹 식초, 포르투갈 리스본의 해산물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유럽의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유럽 미식 문화의 중심지라 불리는 파리는 크루아상이나 바게트, 마카롱 같은 베이커리부터 시작해서 우아한 프랑스 정찬,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렌치 와인으로 미식가들의 꿈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먹어봤던 빵 중에 가장 맛있었던 빵이 파리에서 아무 동네 카페에 들어가서 맛봤던 크루아상인데요. 그 카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커피랑 빵을 먹던 그 장면은 똑똑히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인상 깊은 맛이었습니다. 마레지구 같은 감각적인 동네 카페에 앉아서 에스프레소 한 잔과 갓 나온 크루아상을 맛보면서 파리지행 체험도 해보고 루브르 인근 와인바에 들러서 차갑게 칠링한 프렌치 화이트 와인을 치즈나 에스카르고와 함께 곁들이면 파리 여행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낭만적인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다음으로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대표적인 미식 도시인 산세바스티안은 핀초스로 유명한데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타파스 같은 작은 요리들을 이 지역에서는 핀초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미식의 도시인 산세바스티안에서는 이 핀초스 골목이 있어서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각 가게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놓는 핀초스와 생맥주를 한 잔씩 하는 핀초스 바 호핑도 유명한데요. 이걸 한번 경험하시다 보면 아, 이게 바로 스페인 여행의 매력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이탈리아의 식탁이라고 불리는 볼로냐는 볼로네제 파스타의 본고장인데요. 우리가 많이 먹는 파스타, 진짜 정통 파스타의 맛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볼로냐는 수많은 파스타 종류들, 볼로네제 라구, 치즈들, 프로슈, 발사믹 식초 같은 이탈리아 식재료들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볼로냐의 전통 트리토리아에 앉아서 수제 파스타를 주문하면 정말 쫄깃한 면발과 진한 소스와의 조화를 즐기면서 이탈리아인들의 식문화를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서양을 접한 항구 도시 리스본에도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요.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비롯해서 곁들이는 포트 와인 한 잔, 그리고 리스본에 갔다면 꼭 1일 1 에그타르트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원조 에그타르트까지 리스본 여행하는 동안에는 정말 배고플 틈이 없으실 거예요. 두 번째 테마는 문화생활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문화파 여행입니다. 유럽은 문학, 클래식 음악과 예술, 문학의 중심지로 문화적 자산이 정말 풍부하죠. 런던의 웨스트엔드 뮤지컬이나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근교의 반고흐 마을, 오스트리아 빈의 오페라 공연이나 클림트의 작품들, 베를린의 박물관 섬 등 문화 체험을 위한 테마 여행도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면 여유롭게 즐겨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문화적 볼거리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대도시 여행을 가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작품들을 보기 위해 유럽을 방문하시는 경우라면 오히려 사람들이 유럽을 많이 찾지 않는 비수기인 겨울철에 방문해보세요.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을 줄 서지 않고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는 꿀팁도 꼭 알아두세요. 문화하면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낭만적인 도시. 파리는 문화적인 풍부함 덕분에 다양한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포함한 세계적인 명작들을 감상하고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모네나 고흐, 고갱 같은 인상파 거장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라서 이런 미술관들에 방문하면 현지에서 꼭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는데요. 작품마다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으며 작품들을 관람하다 보면 훨씬 기억에 남고 풍부한 경험이 되더라고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파리 근교에 반고흐가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며 많은 작품을 남긴 근교 마을이나 베르사유 궁전에 방문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근현대 유럽의 중심이 되었던 도시인데요. 번영했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화적 자산들도 함께 번영했습니다.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는 매일같이 세계적인 오페라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비엔나가 음악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벨베데레 궁전에서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작인 키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며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예술 세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콘서트홀이나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활동하던 시대의 정통 클래식을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직접 들을 수 있으니 이것도 정말 매력적인 경험이 되실 거예요. 비엔나에 방문했다면 오페라도 공연도 한번 꼭 감상해보세요. 비엔나 시내를 거닐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유명한 비엔나 커피의 원조인 3대 카페를 방문해보면 예술과 음악, 문학이 꽃피웠던 비엔나의 매력을 한층 더 생생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독일의 베를린 또한 의외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정말 좋은 도시인데요. 페르가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 섬은 고대 바빌론 문과 같은 세계적인 유물로 유명한 문화유산의 보고이고 베를린 장벽의 흔적과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 그려진 스트리트 아트들도 현대사의 격변을 예술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이런 유명한 장소들 외에도 베를린은 도시 자체로 문화적 특성이 가득한데요. 밑대 지구를 비롯한 현대적 갤러리들과 독립 서점들, 각종 힙한 카페들이 가득해서 그냥 베를린의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공원에만 방문해도 베를린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한껏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4가지 테마로 유럽 여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유럽에 갈 때마다 이번엔 어떤 테마로 갈 건지 테마를 잡고 테마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에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그곳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샅샅이 공부해보고 싶기도 하고 스위스에서 자연을 즐기는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테마로 여행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4개의 테마 여행, 자연파, 유적파, 맛집파, 문화파 중에 나는 무슨 파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특별한 나만의 유럽 자유여행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머리 아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재미있고 유용한 여행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